이게 두 동네예요. 자, 뭐냐면 일단 80페이지에 80페이지 조심하실 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투자부동산이라는 계정 과목 있죠. 그죠? 이게 우리 건물하고 토지를 살 때 이게 우리가 토지라는 계정 과목과 건물이라는 계정 과목은 내가 사용할 목적일 때 쓰는 계정 과목이지만 내가 시세 차익, 땅값이나 건물값 오르면 팔 목적 있죠. 그런 목적으로 살 때는 투자부동산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투자의 목적으로 소유하는 토지나 건물을 우리가 투자부동산이라는 계정 과목 씁니다. 아시죠? 다 잘 쓰셨어요. 그리고 이제 83페이지 중요한 게 취득세는 무조건 자산입니다. 여기 취득세. 85페이지죠. 83이 아니라 85입니다, 여러분들. 85페이지에 여기 취득세. 그래서 우리가 자산 취득과 직접 관련된 제세 공과금. 85페이지에 우리 자산 취득과 관련된 세금 공과금 있죠. 조심하시게 여기서 공과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요금을 공과금이라 하지 않아요. 회계세법은요. 알죠? 공과금이란 용어는 회계세법에서는 강제적으로 내는 성격인데 세금이 아닌 걸 공과금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달라요. 그 공과금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공과금하고 회계세법의 공과금 다른 말입니다. 다른 말. 그래서 시험에 그냥 말 문제로 제세 공과금 내거든요. 제세 공과금. 여러 세금과 공과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취득세 나오면 무조건 자산이에요. 알죠? 암기. 그러면 지금 문제가 우리 투자 목적으로 땅을 샀잖아요. 투자 목적으로 땅을 샀으니까 이때는 85페이지. 땅을 샀으니까 투자 부동산을 잡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는 자산으로 처리하니까 투자 부동산은 2억 1천만 원이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4월 1일 날 차변의 투자 부동산은 2억에 1천만 원 더한 2억 1천만 원이 돼야 되고요. 나머지는 뭐 어렵진 않죠. 현금 2억에 보통예금 9천만 원, 그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일단 토지하고 건물 사면 무조건 목적 보시라. 그거랑 그 다음에 취득세는 자산 처리한다. 알죠? 이 두 개 꼭 외워주시고. 자, 됐고요. 이제 14번입니다. 14번은 잊을만 하면 출제하지 많이 출제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14번이요.
자, 요거 교재 몇 페이지냐면 87페이지네, 87페이지. 교재 87페이지에 9분의 네 번째 칸이에요. 9분의 네 번째 칸. 9분의 네 번째 칸 가면 거기 건설자금 이자라고 있죠? 그거 우리가 이제 건설자금 이자 설명인데 가끔 출제하면 이게 뭔지 들어보세요. 뭐냐면, 자, 일단 이해 좀. 여러분들 우리가 원칙적으로 이자 있죠? 돈 빌렸으니까 이자를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자 비용은 비용이 맞아요. 근데 우리가 그 비용이 자산 취득과 관련된 비용을 우리 취득부대 비용으로 보죠. 회계에서. 그러면 내가 만약에 돈을 빌린 이유가 건물을 내가 취득하기 위해서 건물을 지금 짓고 있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빌린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자는 자산 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죠. 그럼 자산 취득과 관련된 부대 비용으로 볼 수도 있잖냐라는 회계 의미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 시험에서는 자본화라는 용어를 꼭 줘요. 자본화가 우리 자본적 지출할 때 걔랑 같은 말이에요. 자산 처리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 여기. 뭐냐면 밑줄 좀 두 줄 밑줄입니다. 가산까지. 자산의 취득 건설 중에 차입한 금융비용이 이자 비용이에요. 금융회사에 지출한 은행에 지출하는 비용이 이자 비용이죠. 뭐예요, 여러분들? 금융비용에 대해서 자본화가 자산 처리입니다. 자본화하는 경우 해당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에 가산을 하고 우리 시험에는 무조건 자본화하세요라고 출제합니다. 그럼 자산 처리해 라는 뜻. 자산 처리해. 자, 자산 처리해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산으로 처리를 하냐라는 건데요. 일단 지금 문제를 보시면 완공일이 언제냐면 여기죠. 완공일이 내년도 10월 31일이니까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 중이에요. 맞죠? 그럼 건물이라는 계정 과목은 완성되었을 때 쓰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우리가 해당 유형 자산을 짓고 있는 중에 계정 과목은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계정 과목 써요. 내가 필요한 자산을 내가 짓고 있을 때. 그렇죠? 이때는 건설 중인 자산 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건설 중인 자산 잡으라는 거고 여기 아예 다 있죠. 자본화라는 용어는 꼭 줘요. 이게 자산 잡아라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그냥 유형 자체를 외우시는 게 분명히 좋으실 거예요. 잘 출제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얘기하면. 그렇죠? 자, 그래서 그냥 차변에 건설 중인 자산, 대변에 보통 예금 하시면 돼요. 차변에 건설 중인 자산 100만 원, 대변에 보통 예금 끝입니다. 유형 자체를 외우시는 게 낫습니다. 얘 같은 경우 잘 출제되는 애가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은 별표네요. 15번은 출제 무진장 많이 하죠. 15번은 미친 듯이 합니다. 출제 1, 2순위 무조건입니다. 1, 2순위. 자, 15번 좀 부탁드려요. 특히 뒤로 갈수록 부채 자본 동네, 그러니까 자산보다는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쪽이 좀 더 중요한 애들이 많아요. 자, 15번 부탁드릴게요. 어렵게 주면 표로 줘요. 이렇게 급여 명세서라고 해가지고. 해석하시는 문제입니다.
추우신가 보네. 추우신가 보다. 아, 하시는구나. 자, 여러분들 교재 어디 있냐면 얘는 119페이지, 119페이지. 119페이지입니다. 교재 119페이지. 이건 예수금 워낙 많이 나오죠, 여러분. 예수금. 부채. 자, 119페이지에 우리 예수금을 언제 쓰냐? 요거죠. 언제 쓰냐면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가 소득을 주잖아요. 뭐 근로자한테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회사 이제 뭔가 종업원들 교육시킬 때 또 이제 상대 강사할 때 뭘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을 어저께 했던 선납세금은 지급이 아니라 받았을 때고. 맞죠? 지급 시는 우리가 이제 소득세 등의 세금을 뜯거나 그게 이제 종업원이면 사대보험 뜯죠. 네. 그래서 사회보험 등을 소득자 부담액을 징수하여 보관했을 때 예수금이라는 부채입니다. 부채. 그렇죠? 부채를 일단 쓰죠. 그랬다가 이제 세무서에 갖다 내면 그때 예수금을 감소시키는 거고. 그렇죠? 예수금이라는 그래서 개정 과목 언제 쓰냐면 소득 지급할 때 상대방한테 떼잖아요. 그러면 미리 받은 세금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될 걸 미리 받아서 보관하고 있는 거니까 미리 해자에 받을 숫자 해가지고 예수금이라고 하거든요. 부채예요, 부채. 지금은 여러분들 다시 유인물로 오면 지금은 종업원 월급 준 거죠. 그렇죠? 종업원 월급 준 거니까 이때는 예수금이 증가해야 됩니다. 부채가. 그렇죠? 근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회사 입장에서는 여기 공제계 있잖아요. 이거 보시면 돼요. 공제가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총 급여가 332만 원이 발생을 한 거예요. 332만 원 발생했는데 그 김사부 있죠. 근데 여기 김사부가 경영기획팀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본사라는 뜻이죠. 이거 조심하실 게 있어요, 여러분들. 개정 과목입니다. 만약에 얘가 이 급여 있잖아요, 급여요. 급여 있죠. 요 급여가요, 누구의 급여인지에 따라서 개정 과목이 달라진다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개정 과목이 3개입니다, 3개. 뭐냐면, 이 급여가요, 요게 생산직이잖아요. 생산직일 때는 개정 과목 혹시 뭐 쓰는지 아시는 분? 임금이라, 임금. 이때는 임금이라고 합니다. 생산직일 때는 임금 쓰셔야 돼요. 맞죠? 그리고 그게 이제 본사 있죠. 본사 쪽이면 이때는 급여를 씁니다.
네, 시험에서는 뭐까지 출제하냐면 이게 일용직 분들도 출제해요. 일용직 분들은 일당이지 월급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게 만약에 일용직 일당 있죠. 일용직 분들의 일당 같은 경우 그래서 잡급이라고 잡급. 개정 과목을 좀 외워주시는 게 좋죠. 나중에 또 밑줄 칠 거지만 제가 개정 과목은 안 와드리고 이렇게 생산직은 임금, 본사는 급여, 일용직은 잡급 이렇게 또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거. 자,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그 본사 직원 김사부의 총 급여 원래 332만 원인데 얘가 내야 될 사대보험이랑 소득세 다 해서 35만 290원 뗀 나머지 296만 9,710원을 준 거죠. 이해되세요? 그분께 하라는 얘기예요. 해보면 자, 그럼 4월 20일 날 일단 차변에 우리 항상 수익 비용은 원칙적으로 총액으로 기재해야 돼요. 왜냐면 주주하고 채권 특히 급여는 회사의 주된 인건비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 그 뭐지? 로봇이 막 커피 타주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맞죠. 로봇이 막 피자도 만들고. 오, 깜짝 놀랐어. 그게 한 달에 빌릴 때 100만 원밖에 안 한대요. 그래서 이제 왜냐면 이제 종업원들 최저시급 맞춰주면 200 넘잖아요. 맞죠. 그래서 아무튼 그 인건비가 회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워낙 높다 보니까 좀 로봇을 대체 많이 하잖아요 지금. 아무튼 그래서 예, 가장 중요한 게 인건비니까 항상 수익 비용은 또 주주가 관심 많이 있어 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무조건 총액으로 표시해야 돼 원칙적으로. 근데 여러분 조심하실 게 이건 가능해요. 뭐냐면 요렇게 급여가 될 때 500번대가 뜨죠. 그러면 이때 요거 걸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만약에 그 생산직 원래 임금 쓰잖아요. 근데 이렇게 500번대가 있으면 500번대 급여 쓰는 건 문제 없어요. 근데 가끔씩 이 검색 안 될 때가 있어요. 500번대가. 그럼 임금 쓰셔야 됩니다. 반드시. 시험마다 좀 달라요. 어떨 때는 급여가 검색이 될 때가 있고요. 어떤 시험은 또 급여가 검색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생산직 500번대가. 알죠? 그래서 그냥 임금이라고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알죠? 외워주시는 게. 이때는 우리 생산직이면 지금 503번 쓰셔도 됩니다. 자, 아무튼 800번대죠. 귀찮으니까 그냥 단축키로 할게요. 이게 332만 원이죠?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일단 뗀 거니까 납부할 게 증가한 거죠. 부채가. 일단 납부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대변에 예수금을 350, 290 이게 잡아요. 예수금 언제 감소하냐면 이제 세무세 갖다 낼 때 의무를 다 했으니 그때 감소. 나머지가 보통예금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되셨나요? 이렇게? 자, 됐고요. 자, 이제는 한 페이지 넘기셔서 16번입니다. 자, 16번이 15번하고 좀 연결되는 애입니다. 15번은 우리 급여 주는 거고 16번은 갖다 내는 겁니다. 세무서 같은데. 제일 그지 같으면 이렇게 내요. 16번처럼. 최근에 이렇게 냈었었고요. 16번 잘 해석해 보세요. 2페이지 16번.
천천히 하시지. 여러분들 해볼게요. 자, 이것도 똑같이 119페이지예요. 아까 예수금 그 동네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우리 아까 종업원한테 회사가 급여 같은 거 줄 때는 뗀 거를 예수금 처리하잖아요. 그걸 갖다 내면 예수금이 줄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일단 요거 여기 어디냐면 여기 종업원 부담분이라 종업원 부담분.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종업원이 부담해야 될 성질의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18만 원 당초에 뜯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뜯었을 때는 예수금 처리를 했었겠죠. 이해되세요? 그거를 지금 납부를 했으니까 이건 예수금을 줄여야 되는 거야. 18만 원 같은 경우에는. 이해되실까요? 요건 예수금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회사 부담분 있죠? 아시지만 우리 4대 보험료는 회사가 또 반내잖아요. 법에 따라서. 이거는 회사 돈 나가는 거예요. 대신 뜯었던 걸 납부하는 거예요. 이거 회사 돈 나가요. 이건 회사 돈 나가니까 요게 비용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회사 부담분만 비용이고 나머지 종업원 부담분은 예수금 처리했던 걸 낸 거니까 예수금을 까야 되는 거예요. 부채를. 되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 종업원 부담분이 18만 원이잖아요. 요거를 예수금 처리했다가 납부한 거니까 18만 원 예수금의 감소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로 좀 어려워하시더라고. 5월 10일 날 차변에 예수금 18만 원. 일단 이렇게. 그리고 회사 부담분만 비용이죠, 여러분들. 회사 부담분만. 그래서 이 회사 부담분은 시험에서 개정 과목 반드시 줍니다. 좋아요. 자, 근데 이제 꼭 확인하실 게 우리 비용 처리하면 공장이냐 본사냐 또 보셔야죠. 그래서 영업부라고 했으니까 다 800번대로 잡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니까 국민연금은 세금과 공과인데 이건 회사 부담분의 국민연금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차변에 국민연금 3만 원. 이거 뭐야? 3만 원. 그 다음에 회사 부담분의 장기요양보험하고 그 다음에 고용보험 있죠. 합치면 아마 4만 원일 겁니다. 4만 원은 우리가 복리후생비로. 그 다음에 산재보험 있죠. 산재보험은 보험료인데 산재보험 10,000원 있잖아요. 10,000원. 10,000원은 보험료, 800번대 보험료. 이렇게 해서 총 26만 원이 현금으로 나가요. 걔 26만 원 낸 거잖아요. 되세요? 여기 걔 26만 원. 종업원한테 뗐던 거 18만 원 낸 것과 회사 부담분 4대 보험료 8만 원 낸 거 합쳐서 26만 원 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잡으셔야 되는 문제예요.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까지는 안 내고 어느 하나만 낼 거예요. 어느 하나. 뭐 국민연금이면 국민연금 이렇게만. 알죠? 대신에 중요한 건 항상 종업원 부담분을 납부한 건 예수금의 감소고 회사 부담분을 납부하는 건 이건 회사 돈 나가는 거니까 비용이고. 알죠? 요거는 똑같습니다. 중요한 건. 알죠? 자, 됐고요. 이제는 17번입니다. 17번. 이제는 17번. 사채입니다. 사채.